X세대가 올드하다고? 우리보다 핫한 사람들은 없을걸? 안녕하세요, 양민아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안녕하세요, MJ 안영현입니다. X들은 알지만 MG는 모르는 이야기? 과연 진짜일까? 라떼뉴스를 읽으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퀴즈를 풀며 정책의 변화를 알아가는 시간. 웰컴 투 라떼는 마리아. 여러분,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당연히 남자도 육아에 협조를 해야 되는 분위기지만 남성 육아휴직이 법으로 제정된 건 불과 1995년, 28년 전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남성 육아휴직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1995년에 제정되었다니 생각보다 최근이네요. 네, 그러네요. 제 주변에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하는 여성분들은 많았어요. 근데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은 거의 안 썼죠. 솔직히 여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써도 회사 눈치를 보면서 쓰는 경우가 정말 허다했어요. 이게 왜 근데 회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막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사정상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못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 다른 직원들이 또 힘들어하죠.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복귀를 안 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좀 일부 있어서 법이 제정된 초반에는 임산부에게 권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와, 진짜 완전 놀랍네요. 이게 지금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거였네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이 개선을 해서 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게 아닐까요? 우리 그럼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볼까요? 네.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한 교사 김인호 씨는 아이 넷의 아버지로 세 번째 아이를 낳고 아내 혼자 육아를 할 상황이 되지 않자 육아휴직을 결심하고 큰 용기를 내 저돌적으로 교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렵게 육아휴직을 해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서 육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덕분인지 김인호 씨와 자녀들은 그 이후 무슨 일이든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 개정은 1995년에 되었는데 실제로 사용은 1996년에서야 사용이 되었네요. 네, 아무래도 뭐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또 있었으니까요. 이게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는 건가요? 1980년대, 1990년대의 그 20, 30대 세대들은 당시에는 주 6일 일을 했잖아요. 6일. 밥 먹듯이 야근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또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뭐 연차 휴가 뭐 3, 4일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엄마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었죠.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 휴가를 보낸 기억은 잘 없어요. 그랬었군요. 그 있잖아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버지 역의 성동일 이제 배우님이 항상 이제 일하고 늘 늦게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 어머니 역의 이일화 배우님은 그 늘 놀이를 하고 계셨던 풍경이 이게 약간 시대를 좀 약간 뒷받침된 거군요. 그 시대쯤이었어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육아는 여자의 몫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은 그야말로 뭐 엄청난 용기를 내야 사용 가능한 거였죠. 그럼 이제 현재는 남성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막 쓸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우리 그럼 기사를 좀 더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에서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이지만 한국은 현실상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1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커리어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또 현실에서 육아휴직 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선뜻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했을 때 이제 남자 직원분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동료 입장에서 좀 힘들더라고요.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나이면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직책과 중요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자를 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그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막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52주나 되는데
사용하기 힘들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육아휴직 제도를 막 좀 당당하게 현실적으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막 정비하면 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막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거죠. 아무래도 임신 전에 남편이 나 육아휴직 52주 쓸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가족들이 엄청 힘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육아는 먼 얘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번 유추해 볼까요? 일단 아빠니까 데디, 데디 데드, 파파. 진짜 파파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그니까요. 그러면 파파인데 커피 손에 들었어. 유모차 끓었어? 뭐야 이게? 이게 저 진짜 이런 퀴즈에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유차 안 해요, 유차. 우리 그냥 정답을 바로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정답. 라떼 파파. 파파 맞췄네. 그러니까요. 한 이 정도면 30점 정도는 되려나요? 이거 커피의 라떼고 아빠의 파파라서 네, 라떼 파파인가 보네요. 이게 아메리카노 파파가 아니라 라떼 파파네요. 네. 확실히 이 라떼 파파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은 들어요. 네, 비슷한 말로 스칸디 데디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스칸디맘이라는 스칸디나비아식 엄마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북유럽 아빠를 가리켜 스칸디 데디라는 말도 생긴 거라고 합니다. 와 재밌네요. 그런데 스칸디맘도 처음 듣는데 스칸디나비아식 엄마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스칸디맘은 친환경적이면서 합리적인 스칸디나비아식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엄마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자율과 조력을 내세워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자녀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 단어들이 진짜 다 북유럽에서 왔네요. 네. 북유럽이 진짜 육아 관련된 문화가 그 시스템이 너무 잘 조성되어 있나 봐요. 네네. 북유럽은 육아 천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육아휴직을 쓰는데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아빠가 쓸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이 480일 13개월 동안은 월급의 100%를 받다가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가가 지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44년이 나옵니다. 이게 제도 하나가 자리 잡기까지 이게 그렇게나 오래 걸리는 거군요. 육아 지옥이라는 말은 막 이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육아 천국 이런 말은 너무 생소해요. 언제쯤 돼야 한국에도 육아 천국이라는 말이 막 생겨날까요? 근데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인은 빨리빨리 있으니까 20년보다는 좀 더 빨리 걸리지 않을까요? 빨리빨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이로 인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육아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양한 제도가 생겨서 한국도 빨리 그 육아 천국이라는 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세상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세대에 대해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정책까지 이야기해보는 라떼는 마리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